트렁크 밑에서 찾은 열쇠 하나. 402호.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러 새벽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아니라 책상이 있었어요. 여자 향수가 아니라 커피 믹스 냄새가 났죠. 벽에 붙은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 30년 남편이 10개월째 출근하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 52.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그날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겨울이라 창문을 꽉 닫아뒀는데도 집안 공기는 묘하게 차갑고 건조했죠. 난방이 돌아가다 멈출 때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열이 잠깐 느껴지고 사라졌어요. 남편 정우는 55. 늘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닫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 복도를 건너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발걸음. 그 소리들이 멀어질수록 집안엔 제 숨소리만 남았죠.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녀올게. 저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끊기자마자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길게 새어 나왔죠. 마치 한동안 숨을 참았던 사람처럼요. 거실 가운데 서서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 우리 차의 뒷유리.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와이퍼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죠. 그냥 정말 그냥. 그게 너무 거슬렸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차 좀 싹 정리해야겠다.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바꿨어요. 아니, 제 인생을요. 주차장에 내려가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실내인데도 콘크리트 냄새, 자동차 배기가스 잔향, 차가운 습기가 섞여 있었어요.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힌지가 올라갈 때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죠. 트렁크 안엔 장바구니, 종이 박스, 접이식 우산, 오래된 수건이 뒤엉켜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종이가 서로 스치는 바스락 소리와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죠. 스페어 타이어 덮개를 들어 올릴 때였어요.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걸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뺐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꺼냈죠. 작은 열쇠 하나. 열쇠 고리에 달린 플라스틱 택이 손가락에 닿았는데 모서리가 살짝 날카로웠습니다. 그 위에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402. 열쇠 밑엔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자 종이 특유의 먼지 냄새와 잉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종이 맨 위를 읽었죠. 관리비 고지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오피스텔 402호. 그 순간 심장이 아래로 쿵 내려앉았어요. 귀 안쪽이 순간 먹먹해지면서 주차장 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사람 말소리도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해졌죠. 머릿속에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불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덮쳤어요. 그럼 왜 숨겨? 열쇠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쪽에서 열쇠가 금속끼리 부딪히며 작은 진동을 냈어요. 그 진동이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집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손바닥이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30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열쇠 하나가 그 세월을 흔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은 조용했어요.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 근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죠.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여보, 트렁크에서 이상한 열쇠 나왔는데 뭐야?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거 회사 물건이야. 그렇게 대답하면 저는 믿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25분 거리.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날짜를 봤어요. 지난달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책상, 옷장, 코트 주머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차 안? 아니면 그곳에?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코트를 벗는 소리, 손 씻는 물소리, 의자 끄는 소리. 평소엔 익숙했던 일상 소리들이 그날은 전부 증거처럼 들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부엌을 채웠는데도 제 속은 비어 있었죠.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괜히 흠칫했습니다. 남편은 밥 공기와 반찬과 국 그릇만 보며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제 눈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 늘 그렇지. 정신없었어. 그 말이 너무 익숙했어요. 요즘 몇 달 사이 남편이 자주 쓰던 말이었죠. 다시 물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 남편이 말했어요. 아마 잠깐 나가야 할 수도. 잠깐 나가야 할 수도. 급한 일. 회식. 요즘 남편이 자주 쓰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쇠를 꺼내지 못했어요. 열쇠를 탁 올려놓는 순간 30년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고 남편이 잠든 뒤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펼쳤어요. 손전등을 켜고 작은 글씨까지 확인했습니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정기권 같은 종이가 끼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곳에 주차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였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죠.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움직였어요.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오피스텔까지 차로 25분.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뭘 보게 될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들어가는 모습? 아니면 혼자?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회색빛 건물이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1층엔 편의점이 있었죠. 차를 편의점 앞 공용 주차장에 세웠어요. 건물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 차가 지하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서류 봉투엔 남편이 다니던 회사 로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불륜이면 이런 모습일까요? 머릿속이 꼬였습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로 가며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걸음이었어요.
마치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인은 남편 후배 민수였어요. 형수님 어디세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민수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제가 움직이는 걸 누군가 보고 있나? 차 안에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요.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 쪽을 보며 말을 걸었어요. 찾으시는 호수 있으세요? 대답했습니다. 402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402호는 낮에도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요즘요? 네, 요즘요. 그 말이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남편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였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날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돌아서면서 확신했죠. 402호 문은 언젠가 제가 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코트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손끝이 작은 플라스틱에 걸렸습니다. 카드키였어요. 회색 카드키, 그 위에 숫자 402.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워가 끝나고 남편이 나왔어요. 말했습니다. 정우야.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숨을 들이킨 뒤 말했어요. 나 트렁크에서 열쇠를 봤어. 남편이 순간 멈췄습니다. 정말로 몸이 굳었어요. 천천히 물었죠. 무슨 열쇠? 짧게 말했습니다. 402. 그 순간 남편의 숨이 바뀌었어요. 길게 내쉬는 숨이 아니라 짧고 급한 숨. 두려움이 섞인 숨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면 왜 내 얼굴이 그렇게 변해? 남편은 제 눈을 봤어요. 그 눈에서 30년 동안 보지 못한 걸 봤습니다. 공포? 남편이 말했어요. 미정아, 지금은 묻지 마. 그 한마디가 제 속을 더 태웠어요. 그날 새벽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숨을 들이키면 코 안이 얼얼했죠. 차를 몰았습니다. 오피스텔로요.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제 심장도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4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402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카드키를 댔어요. 삑. 문이 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숨을 들이켰어요.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아니었어요. 커피 믹스 냄새, 종이 냄새, 오래 켜둔 난방기 냄새, 그리고 사람의 땀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섞인 냄새였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냄새도 없고 화장대 냄새도 없었어요. 대신 책상 하나, 프린터 하나, 서류 더미, 넥타이 거리, 와이셔츠, 다리 밑판. 벽엔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굵은 글씨로 시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근 9시 0분, 점심 12시 10분, 전화 14시 0분, 퇴근 18시 30분.
그 아래 아주 작게 적혀 있었어요. 들키면 끝. 절대 표정 관리. 벽을 짚었습니다. 벽지는 차갑고 거칠었고 제 손끝은 떨렸어요. 불륜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손끝에 닿을 때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의 글씨를 읽었어요. 실업급여 신청 서류. 그 순간 세상이 한번 뒤집혔습니다. 실업급여라는 단어는 불륜보다 더 무서웠어요. 불륜은 관계의 문제지만 실업은 삶의 바닥과 바로 연결되니까요. 그 방 안에서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다가 내려가고 다시 걸리고 내려가고요. 깨달았어요. 남편은 출근을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랍을 더 뒤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력서가 나왔어요. 여러 장이었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쓴 이력서들. 면접 일정표도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불합격이라는 뜻이겠죠. 마지막 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인가? 경력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남편의 글씨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의 글씨. 그 글씨가 이렇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위에 달력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죠. 오늘로 289일째. 289일. 남편은 거의 10개월 동안 출근하는 척을 했던 겁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이 매일 앉았을 의자.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도 이 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공책이 나왔어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한테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외롭고 비참했던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어디야?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했어요. 402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목소리가 깨졌어요. 나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을 기다리며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잠옷 바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의자에 앉혔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나 회사 작년 봄에 정리됐어. 거의 1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리됐다라는 말이 제 귀에서 튕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출근은?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출근하는 척. 목이 잠긴 채 물었어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말을 안 해? 남편이 숨을 삼킨 뒤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그 순간 화가 났어요. 그 쓸모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해서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사람을 쓸모로 판단해? 남편이 고개를 더 숙이고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날 그렇게 봤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죠. 그럼 이건 뭐야?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 남편 책상에서 찾은 것들이었어요. 대출 상환 스케줄표, 이자 납부네요. 연체 경고 문자 캡처,
하나하나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뭐야?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매주 돈 들어가 있잖아. 남편이 마침내 말했어요. 빌렸어. 어디서? 민수가 소개해줬어. 민수, 어제 제게 어디냐고 문자를 보낸 그 후배죠. 민수가 왜 나한테 문자했는지도 이제 알겠네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음 말을 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지금 생각보다 위험해. 그 한마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 내역을 보여줬죠.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문장들은 짧고 딱딱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문장이라기보다 명령문 같았어요. 이번 주까지 연락 피하면 방문. 부인도 알고 있나?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우야, 얘네 우리 집 알아.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그럼 넌 왜 혼자 끌어안았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부끄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더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역도 봤죠. 같은 번호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 받았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으면 안 돼. 녹음될 수도 있어. 그럼 계속 피하기만 할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시간을 좀 벌려고. 다른 방법 찾을 때까지. 무슨 방법?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버티는 수밖에라는 그 말이 너무 무기력하게 들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대출 금액을 확인했죠. 총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얼마야?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자는? 남편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이자. 그럼 1년이면. 계산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언제까지 갚아야 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모르고 살았을까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으로만 살 수 없었어요. 집 대출, 생활비, 애들 결혼과 취업, 노후. 모든 게 숫자로 연결되어 있었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연체 직전건이 몇 개 보이시는데요. 되물었습니다. 몇 개요? 직원이 말을 낮췄어요. 한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이 덧붙였죠. 그리고 고객님 휴대폰 번호로 최근 금융 인증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정보를 가지고 제 명의로 무언가를 하려 했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가 20통도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정우 씨 연락 좀. 이번 주 안에 만나셔야죠. 부인 명의 확인 중. 집 주소 확인됨.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이 사람들 우리 집 주소까지 알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에 우편물이 왔어. 내가 처리했어. 무슨 우편물?
남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펼쳐봤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채무 확인 및 상환 독촉. 법적 조치 예고. 날짜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왜 이걸 숨겼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놀랄까봐. 놀랄까봐가 아니라 알면 안 될 일이었던 거잖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인터폰이 울렸어요. 짧은 울림이었는데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안쪽에서 귀를 대고 밖의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죠. 남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정아 열지 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안 좋아. 인터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길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받지 마.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인터폰 버튼을 또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씨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부인이시네요. 남편분 채무 관련해서 왔습니다. 채무요? 네. 잠깐만 문 열어주시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불편해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남자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부인 이렇게 피하시면 안 되는데. 법적 절차 진행됩니다. 그 말에 손이 더 떨렸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남자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화 주세요. 안 그러면 다시 옵니다. 인터폰이 끊겼어요. 화면에서 남자들이 돌아서는 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천장만 보였어요. 눈을 감으면 인터폰 화면 속 남자들 얼굴이 떠올랐죠. 새벽 3시쯤 됐을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인 남편이 말 안 듣네요. 내일 꼭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직장? 제 직장을 말하는 거였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정우야.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 처리할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다고.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402호로 갔어요. 복도는 평일보다 조금 더 밝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건조했죠. 문을 열자 커피 믹스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문턱에서 한동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정우야, 여기서 끝내자. 여기가 내가 숨었던 곳이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가짜 명함 샘플, 재직 증명서 양식, 면접 일정 메모, 그리고 대출 계약서와 상환표. 그때였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파일 표지에 적힌 글씨, 증거. 그 글씨를 읽고 숨을 삼켰어요. 이거 뭐야? 남편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끌려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모았어?
남편이 말했어요. 근데 무서웠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칠까봐. 파일 안에는 통화 녹취를 정리한 메모, 계좌 내역 캡처, 소개자 리스트, 연락하면 안 되는 번호 목록, 그리고 무엇보다 정혜진의 이름이 적힌 파일도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파일을 꽉 움켜쥔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바로 잡을 거라고요. 저는 먼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나랑 잠깐 만나.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저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계속 차가웠고 머그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죠. 민수는 밝게 웃는 척 했습니다. 빨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 의자에 앉는 소리. 평소처럼 말이 많았어요. 형님 요즘 힘들죠, 회사도 그렇고. 그 말에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정우 회사 얘기 왜 알아?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게 형님이 좀. 끊었습니다. 정우한테 돈 빌려준 거야? 민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빌려준 게 아니라 소개만. 누구를? 민수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혜진 누나요. 정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정혜진은 제 동네 걷기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였어요. 제가 힘들 때 반찬을 들고 오기도 했고 명절이면 귤 한 박스를 나눠주기도 했죠. 우리 남편도 몇 번 봤었어요. 그런 사람이 소개를 했다고요? 숨을 들이킨 뒤 말했습니다. 혜진 언니가 왜? 민수가 얼버무렸어요. 누나가 원래 그런 쪽 인맥이 좀 있어요.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누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런 쪽 인맥을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부터 솔직히 말해. 너도 빚 있지? 민수의 숨이 잠깐 멈췄어요. 그 짧은 멈춤이 답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형수님, 저도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 말이 불륜보다 더 소름 돋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구조였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구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가 지나온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혜진 언니는 늘 말했었어요. 요즘 은행 대출 빡세지? 근데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서류만 깔끔하면. 남편들 체면 때문에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요즘 다 그래. 그 말들을 저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흘려들었죠. 그런데 그 말들이 이제는 전부 미끼로 들렸습니다. 남편이 수집한 증거물에 정해진 파일이 왜 있었는지 이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바로 혜진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경계하는 톤이었죠.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 만날 수 있어요? 혜진 언니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지금은 좀 바쁜데. 그럼 내가 언니 집으로 갈게요. 아니, 내가 나갈게. 어디서 볼까? 동네 카페로 정했습니다. 1시간 뒤 혜진 언니를 만났어요. 평소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 미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우가 돈을 빌렸더라. 소개한 사람이 언니라며? 혜진 언니의 숨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정말 짧은 0.5초. 하지만 그 멈춤이 제겐 자백이었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소개해. 말없이 종이를 꺼내 혜진 언니 앞에 놓았어요. 민수 메시지 캡처, 계좌, 날짜.
혜진 언니의 웃음이 천천히 깨졌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낮게 물었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혜진 언니가 말했어요. 나도 끌려 들어갔어. 처음엔 사람 소개하면 수수료 준다길래. 그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사람 속에 그게 정우였고 그 다음이 우리 가족이야. 혜진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살려고, 나도 빚이. 혜진 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언니, 나도 살 거야. 근데 나 혼자만 살진 않을 거야. 혜진 언니가 떨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폰으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바라봤죠. 통화가 끊기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인, 얘기 좀 하시죠. 남편이 말을 안 듣네요. 문장 끝에 마침표가 제 목 뒤를 서늘하게 긁는 느낌이었어요. 혜진 언니가 제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왔지? 그 사람들.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는 제가 도망칠 차례가 아니라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혜진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나 도와줘야 해. 혜진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나도 무서워. 안 도와주면 나 혼자 갈 거야. 경찰서에. 혜진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미정아,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 말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혜진 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것.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언니, 우리 둘 다 살고 싶으면 같이 움직여야 해. 혜진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어요. 어떻게? 증거 모으는 거야. 통화 녹음, 문자, 계좌 내역. 전부. 혜진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무서워. 저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날 혜진 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줄게. 며칠 뒤 절차대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펜으로 탁탁 메모하며 말했어요. 이건 불법 대부 가능성이 큽니다. 협박 문구도 있고 모집책도 있고요. 증거를 모으신 게 잘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고하면 더 위험해지지 않나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전화, 문자, 만남 요청 전부 시간과 맥락을 남기셔야 해요. 둘째, 경찰 상담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겁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지금은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현장 대면은 우리가 동행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기록 가능한 상황이 좋습니다. 셋째, 가장 어려운 걸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주말 저녁, 거실에 아들 성민과 딸 수연을 앉혔습니다. 아이들 앞에 물컵을 놓았는데 물이 흔들렸어요. 제 손이 떨려서였죠.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듣기 힘들 거야. 근데 알아야 해. 성민이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한번 숨을 들이키고 말했어요. 아빠가 10개월 동안 출근하는 척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냉장고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수연이 낮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해?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하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를 믿지 않은 거네.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나 결혼 준비하는데
우리 집 이런 상황이었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어요. 숨이 가끔 떨리고 목이 잠깐 막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 돈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신뢰 붕괴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성민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야. 진짜 무서운 건 불륜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야.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수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 뒤 상대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만나면 큰일 나.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몰래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기록하고 우리는 정리할 거야. 사람 많은 곳, 밝은 시간, 공개된 장소로 약속을 잡았어요. 토요일 낮,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였습니다. 약속 장소 로비는 발걸음 소리와 안내 방송이 섞여 북적였어요. 남편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숨죽여 말했어요. 미정아, 저 사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온몸이 굳었어요. 그 남자는 혜진 언니네 옆집 남자였습니다. 명절에 떡 나눠주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던 얼굴. 그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정우 형님, 부인도 오셨네요. 가족끼리 정리하면 빨라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한 동네 말투라서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박미정이에요. 정리할 건 정리하죠. 근데 당신 방식 말고 법대로요. 남자의 웃음이 아주 살짝 굳었어요. 말했습니다. 법, 부인 지금 법 얘기할 처지예요? 준비해둔 말을 꺼냈어요. 당신들 등록번호 확인 안 돼요. 이자율도 추심 방식도 불법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협박 문자 아파트로 간다는 말 다 저장되어 있어요. 남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진짜 얼굴을 보여줬어요. 공손한 척하던 사람이 갑자기 계산을 시작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죠.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원금과 합법 범위 내 이자만 정리. 추심 중단. 연락은 서면으로만. 이 조건 아니면 다음 절차로 갑니다. 남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말했어요. 부인 그렇게 나오면 남편 직장도. 그 순간 남편이 움찔했어요. 그 말이 그동안 남편을 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제가 먼저 꺼내서 무력화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실직이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느낌. 숨을 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남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반전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강한 무기는 우리의 비밀이었는데 제가 그 비밀을 제 입으로 꺼내버리자 그들은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부인 후회 안 하실 겁니까? 후회는 제가 할 일이고요. 당신은 법대로 할 일만 하세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면서 말했어요. 연락하겠습니다. 등이 멀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아, 고마워.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우리는 서면으로 정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내용 증명 형태로 불법 추심 중단 요구를 보내고 원금과 합법 범위 내 정산으로 재조정했어요.
상대는 더 이상 집으로 간다는 말도 방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그쪽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서 전달. 연락은 서면으로만. 저는 그 문자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끝이 보인다는 안도였거든요. 혜진 언니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나 끝을 냈어. 어제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모집책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증거를 전부 제출했어. 그리고 미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저는 그런 미정 언니한테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제 제대로 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집 안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면접 붙었어. 큰 회사도 아니고 큰 연봉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수연은 결혼식을 크게가 아니라 우리답게 하기로 했고 성민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집 통장에 넣기 시작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한 팀이라는 표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채무 정리 완료 확인서 발송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이 공포가 아니라 긴장이 풀리는 떨림이었어요.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주는 걸로 갚아.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조용함과 달랐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평화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402호 열쇠는 이미 버렸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도 전부 폐기했어요. 남편의 출근 연기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편은 진짜 출근을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진짜 회사요. 아침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저는 말합니다. 잘 다녀와. 남편이 대답해요. 응 다녀올게. 그 짧은 대화가 이제는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숨기는 게 우리를 망친다. 그리고 가족은 결국 서로를 다시 살린다. 그게 우리 집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고 생활은 빠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속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아들 성민이 물었습니다. 뭘로요? 꼼꼼하게 일한다고. 딸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원래 꼼꼼하잖아.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런 웃음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미정아. 응.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 오늘도 출근했고 내일도 할 거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30년 더 살아야지. 남편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엔 별이 떴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이제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함께 바뀝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우리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기 어려운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도 환영합니다.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